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예쁘게 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상하고 겉으론 친절한데 자꾸 마음에 걸리는 사람. 혹시 그런 사람 한 번쯤 떠오르시죠? 반대로 말 한마디가 따뜻해서 그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의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진짜 인격,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말투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는 창문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 성격, 타인을 대하는 태도까지 모두 말투 속에 녹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단 한마디로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말투 속 인격의 신호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그 사람의 무의식은 말투에서 흘러나옵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솔직한 거야. 사실은 가장 무례한 말입니다. 나 솔직한 스타일이야. 이 말을 들으면 왠지 정직하고 담백한 사람처럼 들리죠?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타인을 가장 무심하게 배고 자기 말의 폭력성을 가장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 실례지만 얼굴에 뭐 묻었어요. 그런데 피부가 좀 많이 거칠으시다. 당사자가 놀란 표정을 짓자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아, 나는 그냥 솔직한 스타일이라 그래요? 기분 나빴다면? 미안. 그 한마디 정말 미안했을까요? 아니요. 그건 사과가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상대 감정은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넘기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나는 하고 싶은 말 했고 기분 나빠도 그건 내 몫이야. 이런 사람이 제일 나쁩니다. 심리학자 토마스 플랜트는 이런 유형을 회피성 공격자라고 정의합니다. 겉으론 솔직한 척, 쿨한 척하지만 속내는 뾰족한 감정을 말에 실어 날립니다. 비난과 평가, 판단을 정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거죠.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지만 그 방어는 타인에게 치명적인 감정 상처로 돌아갑니다. 그래놓고 끝엔 꼭 말하죠. 그냥 농담이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결국 잘못한 건 당신이 아니라 상대가 된 겁니다.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언어입니다. 나는 솔직한 거야 라는 말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비겁하고 교묘합니다. 정직이라는 가면을 쓰고 타인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직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굳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정말 솔직한 사람은 상대의 감정까지 고려하면서 진심을 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에 온기를 담는 사람. 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함께 생각하는 사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다른 이의 고통에 무감한 자는 지적 능력 이전에 인간으로서 자격을 잃는다. 공감 없는 정직은 그저 예의 없는 공격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과 이야기할수록 자존감이 깎이고 말을 꺼내기조차 불편해지고 조심스러워지고 있다면 이미 마음속에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그 사람은 솔직한 게 아닙니다. 타인을 향한 배려가 없는 겁니다. 그저 자기 감정만 배설하고 상대의 상처엔 눈 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도 무심코 이 말을 쓰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는 겁니다. 정직이 무례가 되어선 안 됩니다. 말은 솔직할수록
더 따뜻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내가 뭘 했어? 가장 밉상인 말버릇.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던 친구에게 며칠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 진작에 문제 있었잖아. 내가 뭘 했어?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지. 말끝엔 한숨을 섰고 눈은 지그시 감았습니다. 마치 걱정 많은 언니처럼 보였죠. 하지만 당한 쪽은 속이 뒤틀립니다. 지금 나 힘들다고 말하는 건데 왜 내가 옳았다는 얘기를 하니? 이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확인 사살입니다. 이미 무너진 사람에게 내 말 안 듣더니 거봐 하고 못을 박는 행위죠. 이 말은 상대의 실수 위에 올라가 자기 통찰력과 우월함을 자랑하려는 인간적인 허영의 발현입니다. 심리학자 브렌다 해프티는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어라는 유형의 말은 타인의 실패를 자신의 예언 능력을 입증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난다. 즉, 남의 불행이 나를 돋보이게 하는 기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들은 공감보다는 판단이 먼저입니다. 위로보다는 자기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이런 말투가 반복되면 주변에 아무도 고민을 털어놓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말끝마다 봐, 내가 뭘 했어가 따라오니까요. 상대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예측력 자랑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대화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다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하는 게 아니야. 나를 평가하고 싶을 뿐이야. 여기엔 한 가지 더 무서운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말버릇의 뿌리는 사실 타인의 실패를 통해 자기 존재감을 세우는 심리입니다. 내가 맞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상대가 틀려야만 하는 거죠. 이 얼마나 비극적인 관계입니까?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를 비난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함께 배우려 한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그랬잖아 대신 이 상황, 우리 함께 어떻게 넘어갈까? 를 말합니다. 말은 언제나 힘든 사람에게 다리를 놓을 수도 있고 벼랑 끝으로 떠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어는 그 벼랑 끝에서 등을 떠미는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상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고개를 들 수 없게 되고 문제를 털어놓는 순간마다 나는 예언자야처럼 구는 그 태도에 지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 곁에는 자신의 아픔을 숨기고 눈치만 보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말은요,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앞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 쓰는 겁니다.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랬구나. 얼마나 속상했겠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옳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밖에 못해? 노력을 짓밟는 말의 칼끝. 자녀가 정성 들여 만든 생일 카드를 건넵니다. 마음이 담긴 글귀, 삐뚤빼뚤하지만 정성껏 그린 그림. 그런데 그걸 받은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게 다야? 그렇게밖에 못했어? 그 말 한마디에 아이의 얼굴빛이 확 식어버립니다. 기대하던 칭찬 대신 돌아온 건 실망과 비교. 자신이 쏟은 노력이 그 순간 허공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상대의 존재를 평가절하 하는 선언입니다. 내가 한 그 정도 노력은 내 눈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노력을 무시당한 아이일수록 도전보다 회피를 택하고 나는 원래 못하는 애야라는 고정된 자아 개념을 갖게 된다고요. 칭찬이 자아를 키운다면 이런 말은 자아를 꺾어버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대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배우자,
부모, 가까운 친구. 그래서 더 아프고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히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못해? 이 말엔 세 가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을 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쏟아내는 감정의 투사. 둘째, 상대를 비교하면서 우위를 점하려는 무의식적 경쟁 심리. 셋째,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하길 바란다는 왜곡된 애정 표현. 하지만 어떤 이유든 그 말은 결국 칭찬받고 싶었던 사람의 마음을 짓이깁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평가받는 대로 변한다. 작게 본다면 작아지고 가능성을 보면 성장한다. 어떤 사람의 현재 모습만 보고 그게 다냐 하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돌아옵니다. 상대는 결국 이 사람 앞에선 뭘 해도 부족하구나 하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대화도 표현도 노력도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키우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접습니다. 칭찬 한마디면 더 크게 잘할 수 있었던 사람, 그걸 짓밟는 말이 바로 그렇게밖에 못해? 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결과보다 과정에 박수 쳐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걸 해냈네, 대단해. 여기까지 온 것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말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그 나이에 그게 뭐니 세월을 무기로 타인을 눌러오는 말. 한창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60대 여성. 남편에게 설레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나 전시회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전시회야? 그냥 취미로 해. 늦었다고 생각 안 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당신의 열정을 짓밟는 순간 이보다 더 슬플 수 있을까요? 그 나이에 그게 뭐니?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나이를 근거로 당신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넌 지금 그걸 할 위치가 아니야. 지금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나이 좀 생각하고 말해. 심리학자 수잔 핑크 교수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정의된 틀 안에서 스스로를 제한하게 된다. 특히 그 틀이 나이일 경우 그 사람의 잠재력은 멈춘다. 즉, 그 나이에 뭐니라는 말은 듣는 사람의 내면을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40의 그림을 시작한 사람에게, 60의 여행을 떠난 사람에게, 70 넘어서 글을 배우는 사람에게 늘 날아옵니다. 그 나이에? 이제 와서? 할 게 따로 있지. 그런데요. 진짜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나이는 누가 정했습니까? 누가 몇 살까지는 꿈꿔도 되고 그 이후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까? 철학자 헤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인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시간 안에 스스로를 가둔다. 맞습니다. 나이는 시계의 숫자일 뿐 그게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몇 살이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나이를 핑계로 그 사람의 가능성을 꺾는 일은 가장 비열한 폭력입니다. 이 말은 대부분 가까운 사이에서 나옵니다. 가족, 친구, 배우자. 그래서 더 아프고 그래서 더 오래 갑니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단순합니다. 자기가 포기한 걸 남이 하는 게 불편한 것입니다. 자기는 그 나이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누군가는 새로운 걸 시도하니 불편하고 질투나고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조언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뿌립니다. 하지만 그런 말로 인생을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나이를 말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자기 인생을 당신에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부터가 내 인생의 시작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내 시간을 다시 쌓아갈 겁니다. 인생은 나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정합니다. 5번째, 나는 그냥 웃자고 한 말이야. 무례를 코팅한 가장 얄미운 말. 한 모임 자리였습니다. 한 사람이 식사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진짜 잘 먹는다. 그 몸매 유지하느라 힘들겠어, 하하. 순간, 주변은 정적. 당사자는 억지로 웃으며 말합니다. 왜 그래 민망하게. 그러자 그는 말하죠. 아이나 그냥 웃자고 한 말이야. 왜 이렇게 예민해? 그 말 뒤에 남는 건 오로지 이겁니다. 기분 나빴다면 그건 내 문제야. 그렇습니다. 웃자고 한 말이야는 상대의 기분을 가볍게 뭉개놓고 농담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이 말에는 2가지 공격성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노골적인 평가, 둘째는 비난에 대한 방어막. 심리학자 프레드릭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농담은 무의식의 안전구역이다. 사람은 본심을 장난으로 흘려보낸다. 즉, 이 말은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상대를 낮춰보고 있었던 마음이 흘러나온 결과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진심과 공격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온몸이 굳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나이 들어서 그 옷은 좀, 이 나이에 그런 화장은 무리야.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자주 농담처럼 던져집니까? 하지만 절대 웃기지 않습니다. 그 말은 늙음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무시하는 언어입니다. 웃자고 한 말이야. 그 말엔 내가 상처 준 건 괜찮고 내가 그걸 기분 나빠하는 게 문제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즉, 감정을 존중할 의지가 없는 사람의 말버릇입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말은 칼보다 빠르다. 농담이든 진담이든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렇습니다. 농담이란 건 듣는 사람이 웃어야 농담입니다. 혼자 웃고 혼자 책임 피하면 그건 그냥 비겁한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관계를 삭게 만듭니다. 처음엔 장난이라며 웃던 사람도 나중엔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또 뭐라고 할까봐, 괜히 또 놀림당할까봐. 그래서 결국 그 곁엔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단호하게 말해도 됩니다. 그 말, 난 하나도 안 웃겨. 웃자고 한 말이라면 같이 웃을 수 있는 말로 해줘요.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가만히 있는 게 내가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는 유쾌한 사람이 될 순 있어도 무례한 사람이어선 안 됩니다. 이렇듯 말끝마다 사람을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무심한 듯 던진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무뎌지고 자존감은 서서히 깎여나갑니다. 처음엔 그냥 저 사람 스타일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자꾸 듣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말을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가장 위험한 건 그 말들이 반복되면서 내가 예민한가? 내가 문제인가? 하고 내 잘못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이런 말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무심코 하는 말이라며 넘기지 마시고 내 감정에 상처를 주는 말, 나를 작게 만드는 말투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계를 세우셔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말투까지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감정을 보호할 수 있는 건강한 거리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말투를 쓰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할까요? 나를 키워주고 지친 내 마음에 따뜻한 숨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곁에 두면
삶이 따뜻해지는 사람들의 말투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마음을 살리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진짜 인격의 언어. 첫 번째, 그럴 수도 있지. 나라도 그랬을 거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사람의 말.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후회가 밀려올 때,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할 자신도 없고, 그저 누군가가 그럴 수도 있어라고 말해줬으면 싶은 순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그땐 왜 그렇게 했어? 내가 그랬으면 안 그랬을 거야. 좀 더 생각하지 그랬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무너집니다. 이미 충분히 후회하고 있는데 그 말은 더 이상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그 순간 마음속에 꼭꼭 묶어두었던 죄책감이 조용히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껴안는 말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수용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변화할 힘을 갖게 된다. 즉, 비난이 아닌 공감이 변화를 이끈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은 지금 눈앞의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딸이 새벽에 전화해서 울었습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못났지? 오늘 애들한테 짜증을 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후회돼. 그 말에 어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엄마도 예전에 너한테 그런 적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잘만 컸는 걸 사람이 늘 잘할 수는 없어. 그날 밤 딸은 처음으로 엄마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구나 하는 안도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나라도 그랬을 거야. 이 말이 가진 힘은 상대의 방어를 걷어내고 그 사람의 마음속 가장 부끄러운 부분까지 허용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공감이라 하면 이해해 맞아. 너 말이 맞아. 같은 반응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공감은 상대의 입장이 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말은 그런 의미에서 공감의 가장 깊은 형태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지금 그 사람의 마음, 한복판에 함께 앉아주는 것.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 곁에 있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아지고 싶어집니다. 책망받지 않아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나라도 그랬을 거야. 괜찮아. 그 말은 마음을 붙잡아주는 따뜻한 등불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말해줘서 고마워. 속마음을 꺼낸 사람에게 건네는 최고의 말. 어떤 이야기는 꺼내기까지 너무 오래 걸립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이 얘기를 꺼내면 괜히 분위기 망치진 않을지, 상대가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지, 머릿속에서 수백 번 망설이다. 간신히 내뱉은 한마디. 그 말을 들은 상대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얘기 나한테 해줘서 고마워. 그 순간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내가 외롭지 않았다는 걸 처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 말에는 단순한 감사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용기,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이 나를 믿고 마음을 열어준 그 진심까지 모두 존중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말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낼 때 그건 믿음의 표현이다. 누군가가 내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신뢰를 받는 입장이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건넬 수 있는 말, 그게 바로 말해줘서 고마워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나 요즘 우울해. 아무 이유 없이 울컥하고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할 것 같아.
그 얘기를 듣고 무슨 해결책을 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나한테 해줘서 고마워.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내가 내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난 고마워. 그 말은 신기하게도 상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뭘 해주겠다는 약속보다 내가 들어주고 있다는 인정의 말이 상대에게 힘이 되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가 이런 말을 듣고 실망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 그래? 그래서 어쩌라고? 너도 문제 있어. 그럴 땐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상대의 반응을 보면 내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하지만 말해줘서 고마워는 다릅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충고보다 위로가 빠릅니다. 그 어떤 해결책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지금 너의 감정, 너의 말, 내가 귀하게 듣고 있어. 이 짧은 문장 안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난 공감을 잘 못해요. 그럴 땐 이렇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내가 잘 모르지만 그 얘기를 나한테 해줘서 고마워. 그 말 한마디면 우리는 누군가의 아픈 마음을 외롭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돌고 돌아 내가 힘들 때 다시 돌아옵니다. 말해줘서 고마워. 이 말은 결국 서로를 연결해주는 가장 인간적인 말입니다. 세 번째, 나는 내 편이야. 세상이 등을 돌려도 당신을 안아주는 단 한 사람의 말. 세상은 언제나 옳고 그름을 따지기 바쁩니다. 누가 잘했는지, 누가 더 나은지, 무엇이 정답인지, 뭐가 기준인지 판단과 비교 속에 살아가는 게 너무도 당연한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나조차 나를 의심하게 되는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말해줍니다. 나는 내 편이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내가 옳아서 내 편도 아니고 내가 완벽해서 내 편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편이야. 이 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심리학자 존 보울비는 인간관계 이론에서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는 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하고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날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나 정말 바보 같지? 그 말에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애쓰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야. 그 순간 그 남자는 울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대단한 말을 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한마디, 나는 내 편이야. 그 말이 가장 무너져 있던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이 말이 위대한 이유는 무언가를 평가하거나 조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든 순간,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인 순간, 그 어떤 말보다 필요한 건 논리가 아니라 편이 되어주는 마음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압니다. 내가 설령 틀려도 실수해도 그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그 믿음 하나로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습니다. 이 말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오래된 친구 사이일수록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정답을 말해주는 것보다 곁에 서주는 것이 먼저라는 걸. 나는 내 편이야. 이 말은 때로 상처를 대신 짊어져 주겠다는 말이자 같이 살아내겠다는 약속입니다. 말이 많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진심은 이 단 한마디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그 믿음 하나가 사람을 구합니다. 네 번째, 충분히 애썼어. 이제 좀 쉬어. 존재 자체를 쓰다듬는 말의 온도.
우리는 참 오래도록 이런 말을 기다립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이 정도면 정말 잘한 거야.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 정도로 될 것 같았어? 그럼 다음은 뭐 할 건데? 이제 그만 힘 좀 냈으면 좋겠다. 정작 힘을 다 쏟고 지쳐 쓰러졌을 때조차 사람들은 더 많이, 더 빨리, 더 완벽하길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해서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 지금 멈추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하잖아.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해줍니다. 충분히 애썼어. 이제 좀 쉬어도 돼. 그 말은 허락이 됩니다. 지금껏 아무도 내 마음속에 꺼내주지 않았던 그 수고를 인정해주는 아주 조용하고도 깊은 포옹 같은 말.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운 말 한마디를 건넬 때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눈에 띄게 감소한다. 애썼어라는 한마디가 몸과 마음 전체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거창한 일을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힘든 하루를 견딘 사람, 말없이 가족을 챙긴 사람, 아픈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애쓴 사람, 그 누구든 버텨낸 하루에는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 말 속에는 수많은 날들을 감당해낸 지침이 숨어 있었죠. 나는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썼을까? 정말 고생했네. 이제 좀 쉬자. 그 말에 친구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해준 거 처음이야. 지금 당신 곁에도 그 말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지금 이 말을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은 정말 충분히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노력을 위로받을 차례입니다. 충분히 애썼어. 이제 좀 쉬어. 이 한마디가 지친 하루의 끝을 조금은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습니다. 5번째,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존재 자체를 안아주는 말. 살다 보면 말 한마디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만으로 마음이 놓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해줘서가 아닙니다. 그저 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로가 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문득 이런 마음이 들죠. 아, 이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 말은 대단한 성과나 기특한 행동을 보고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준 모든 일들을 돌아보다가 그 사람의 존재가 내 삶에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에게 가장 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은 존재의 가치가 인정받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 행동 이전에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관계라고요.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랑 요즘 많이 다투고 속상했지만 그래도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 말에 자식은 울컥한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보다 단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순간, 이 말이 특별한 이유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해서 고맙다도 아니고 도움돼서 다행이다도 아닙니다. 내가 있어서 그 자체가 고맙고 그 자체가 의미 있고 그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된다는 뜻.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필요하고 소중하고 따뜻한 빛이었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 말은 꼭 특별한 날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같이 평범한 하루 끝에도 누군가에게 건네보세요.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 말 하나로 누군가는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며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말을 제일 들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버텨준 것, 당신이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 그 모든 이유로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5가지 말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떤가요? 이런 말,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듣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건네고 계신가요? 말은 참 묘합니다. 날카로운 말은 마음을 베고 따뜻한 말은 마음을 감쌉니다. 때로는 단 한마디가 지친 하루를 버티게 만들고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기도 하죠. 우리는 모두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보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무언가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보다 그저 애썼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럴 수도 있지라며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여러분, 말투는 단지 습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 5가지 말투는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가장 부드럽고도 강력한 언어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오늘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는 내 편이야. 충분히 애썼어. 이제 좀 쉬어.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 말을 건네는 여러분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삶은 훨씬 더 빛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